아까 그러기 내가 물 안 넣어도 되냐니까 안 된다고 안 넣어도 괜찮다더니 문제는 라디에이터에 이상이 생겨 엔진이 과열된 것. 내 말만 들어봐요. 자다가도 떡을 먹을 때 떡이 그러면 빨리 물 배. 그걸 잘 보야지. 빨리 물 배. 그래 얼른. 라디에이터가 낡아 자꾸 물이 새기 시작한 지 꽤 오래됐지만 형편이 여의치 않아 수리하는 걸 차일피일 미루어둔 차였다. 라디에이터에 냉각수를 다시 채우기 위해선 조수석에 앉아있는 완금 씨부터 옮겨야 한다. 그렇지 않아도 장거리 나들이에 피곤한 완금 씨도 순환이다. 불편하지. 물 안 갖고 다니고. 이런 일이 종종 있다 보니 아예 차에 물을 싣고 다닌다. 아니 아까 임시 방편으로 라디에이터에 물을 채우는데 그 사이에도 물은 계속 줄줄 새고 아내의 잔소리도 새 나온다. 아까 집에서 물통 실었느냐니까 걱정 말라고 실었다고 원래 네 거라 했더니 그것도 거짓말이었어. 물을 충분히 싣고 오지 않은 게 화근이다. 도로 항복판 어디에서 물을 구해야 할지 암담하기만 하다. 그러나 이 없으면 잇몸. 이것이 평소 생활 철학인 동덕 씨는 사막에서 오아시스라도 만난 듯 저수지에 물을 퍼담고 있다. 미리미리 철저하게 준비해오지 않은 대가로 이날 동덕 씨는 저수지와 자동차 사이를 부지런히 왔다 갔다 해야 했다. 길에서 많은 시간을 허비한 탓에 집에 당도한 시각은 늦은 밤. 길고 우여곡절 많은 나들이었다. 금방이라도 눈꺼풀이 내려앉을 것처럼 피곤하지만 동덕 씨는 할 일이 많다. 이런 남편을 보고서도 누워있을 수밖에 없는 완금 씨. 솔직히 마음이 편치만은 않다. 이제 이 집에 새로운 식구가 된 사냥을 바라보는 동덕 씨 마음은 흐뭇하기만 하다. 늘 누워 지내 뼈가 약할 수밖에 없는 아내에게 양젖을 먹이고 싶은 마음 굴뚝 같았었다. 그러나 어려운 집안 형편 때문에 언감생심 꿈도 못 꿨었는데 사람 좋은 농장 주인이 외상으로 준 것이다. 동덕 씨는 쳐다만 봐도 좋아서 잠이 다 달아난다. 다음 날 밤이면 집 앞 길이 너무 어둡다는 민원을 듣고 시에서 가로등을 달아주러 왔다. 어제는 사냥이 행복하게 해주더니 오늘은 가로등이 그를 기분 좋게 해준다. 다우리 아빠? 그새 또 무슨 일일까? 급한 일이라도 생긴 걸까? 커피라도 한 잔씩 다 드려. 열 잔은. 아 10잔 다 여기 있잖아. 저거 뚜껑은 또 위에 다 열어가지고 김 다 빠진디야. 뭐? 빠우병. 완금 씨는 몸이 불편해진 뒤에도 손님에 대한 예의는 깍듯하게 차린다. 빨리빨리 끓여야지. 꼭대기는 사람은 못 드셔. 이런 아내가 너무한다 싶을 때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아내 말 듣길 잘했다고 여겨질 때가 많다. 드디어 동덕 씨 집 앞도 광명을 얻게 됐다. 더 환해진 건 동덕 씨 얼굴. 가로등 하나 단 것에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표정이다. 그래 떨어지는 거. 사람들은 한 번이. 다음 날 아내가 뜻밖의 주문을 한다. 염소고 어저께 다 갖다 놨잖아.
저 어떻게 났나 나 좀 보고 싶어. 나 좀 데리고 나. 잘 왔어 아주. 당신 말에는 항상 잘 왔다게. 근데 보면은 언발에 오줌 넣기야. 내가 가서 확인 좀 해야 되겠어. 아주 편안하게. 아이 빨리 여러 소리 할 거 없어. 저 갖다 대령 해봐 어디. 나 가서 확인해 보게. 얼마나 잘했나 내가 봐서 맞으면 합격시켜줄게. 아까 시청에서 왔는데 그 밝은 게 낫겠지? 어떻게든 피해보고 싶었지만 아내의 명을 거역할 수는 없는 노릇. 그런데 잎일 옷이 구겨져 있다. 또 잔소리가 쏟아질세라 미리 너스레를 떠는 동덕 씨. 아유 어쩜 못써 찌글찌글찌글하다. 이런 아유 얘리 입고 아주 화사하잖아. 이거는 화사. 하지만 그냥 넘어갈 완금 씨인가. 세상에 이런 옷 입는 사람 나밖에 없을게요. 그럼 뭐 이거 뭐 대리미 해주나? 내가? 아 대리미 해달라구나 누가? 거기다 이쁘게 좀 잘 판파. 아니 접어서 좀 펴갖고 접어놨다 입히면 어디가 덧나? 조금만 입으면 제발 나 이렇다고 좀 그런 티 좀 내지 좀 말어. 게을름 좀 피지 말고. 조금만 입으면 이게 다 펴져. 그런 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잘 안 펴져. 내가 업어주고 막 잡아다니고 아이, 어쩌고 그러면 다 펴져. 걱정 마라. 핑계는 아주 잘 돼요. 위기를 특유의 넉살로 넘기곤 하는 동덕 씨. 이럴 땐 또 그가 한 수 위다. 아 창피한 줄만 알아. 어머니 거기 비키고 파리 물어내게. 개를 키워 파리가 많이 끼다 보니 종종 작전을 펼쳐야 한다. 이름하여 파리 소탕 작전. 이쪽으로 나가서 좋지 뭐. 아니 도로 들어오지. 나갔다가 도로 들어오지. 그럴까? 아내의 작전 명령을 충실히 따르는 동덕 씨. 한 축 쫓아낸 다음이 안 나가는 타작질 하는 거지. 동덕 씨가 파리 소탕에 유난히 신경을 쓰는 이유는 파리가 앉아도 스스로 쫓을 수 없는 아내 때문. 잘 나간다. 동덕 씨가 파리를 내모는 동안 완금 씨는 부지런히 눈동자를 움직여 파리가 어디 있는지 행방을 쫓는다. 어느 정도 파리가 나간 듯하자 잽싸게 문부터 닫는 동덕 씨. 찢었다. 아유 그래도 여기 고대로 여기 봐. 파리채로 얼렁얼렁 잡아. 하루에도 몇 번씩 이런 전쟁을 벌여야 한다. 시찰에 나서겠다는 아내의 본부가 떨어졌으니 휠체어를 대령할 수밖에 없는 동덕 씨. 엎혀나가는 게 미안할 법도 한데 완금 씨는 당당하다. 그래도 나는 당당. 컵이 좀 부어주려고 하는데. 사실 동덕 씨 입장에서도 아내가 기죽어 지내는 것보다는 큰 소리 땅땅 치는 편이 마음 편할지 모른다. 아유 좋. 나오니까 좋다. 아까 방 안에 있는 게 오죽 답답했으면 마당에만 나와도 좋아하는 완금 씨. 그런데 오늘 아내의 목적은 따로 있다. 그런데 저 염소가 왜 저런디야? 고개를 제대로 비고 있어야지. 저거 이 염소 이거 집 잘못됐구만. 역시 내가 나와보기를 잘했어. 저거 병아리를 여기다 놓지 말고 내가 하우스로 내가고 염소집을 넓게 하고 저거 봐라. 고개도 제대로 못하고 이러고 있다. 꼼꼼하기가 촘촘한 그물망 같은 아내는 뭐 하나 그냥 넘어갈 기세가 아니다. 제대로 들어야지. 염소집을 세워가지고 조금 넓게 짜서 나중에 모기장 칠 수 있도록요. 예? 동덕 씨는 이제 또 시작이구나 싶다. 그러고 바울이 아빠 솔직히 이게 뭐라니? 뭐가? 이 앞이. 다 이거 필요한 거요? 아 이런 이 냄새가 나. 개집 안에 깔아준다고 갈기갈기 찢어놓은 신문지까지 딱 걸렸다. 얻고 나갈 때는 이쪽으로 나갈 때는 얻고 딱딱 나가니까 본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저쪽으로 나가면은 여기 오지도 않고 그냥 앉아서
물어보면은 다 괜찮아, 잘 됐어, 걱정 마, 잘하고 있어. 그러면 그런 줄 알지. 한번 나가보자 그럼. 아이 걱정 마, 못 일어나 나가냐고. 진짜. 본격적으로 감독에 나선 완금 씨. 동덕 씨는 꼼짝없이 아내가 하라는 대로 병아리를 옮겨갈 하우스 안을 청소하고 있다. 잔소리 듣는 것보다는 몸이 고생하는 게 100번 낫다는 게 동덕 씨 생각. 아내의 성화를 이길 재간도 없다. 이제 사냥의 보금자리를 넓혀주기 위해 병아리를 이사시켜야 할 차례. 여리디 여린 병아리가 상자 밑으로 빠지기라도 할세라 살얼음판을 걷는다. 이런 남편의 일거수일투족을 샅샅이 살피는 완금 씨. 잔소리가 지겹기는 하지만 동덕 씨도 아내가 있어야 엉망인 집안 꼴이 그나마 깨끗해진다는 데는 동의하는 편이다. 완금 씨의 절대 총애를 받는 사냥의 보금자리가 넓어졌다. 아직은 어리지만 1년 후에는 새끼를 낳고 젖을 생산해낼 것이다. 이야 참. 완금 씨는 더없이 뿌듯하고 행복하다. 재롱을 떠는지 그참 사냥 젖을 먹게 된 것도 좋은 일이지만 그보다는 자신을 걱정하고 생각하는 남편의 마음이 담겨있는 사냥이라 더 예쁘다. 모처럼 아내의 환한 모습을 보니 동덕 씨도 흐뭇하기만 하다. 뭐는 아주 향기 좋고 끝내주겠다. 그렇지. 아 저녁이 뭐가 이쁘게 된다더니 진짜 더 아름답게 되네. 여기 이 낮이 볼 때는 오죽 자는데 밤이 보니까 막 멋있어 보이네. 아름다워 보이네. 어디 이렇게 근사한 곳으로 여행이라도 온 듯한 부부. 사고로 몸을 움직일 수 없게 된 후 일상 속 작은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된 이들이다. 오늘은 아내를 위해 한 가지 선물을 해줄 생각이다. 아내가 사고를 당했을 때 사람들은 온몸을 쓸 수 없게 된 아내보다 그런 아내를 돌봐야 하는 동덕 씨를 더 안도했었다. 그러나 동덕 씨는 이렇게라도 엄마로 아내로 제자리를 지키고 있는 완금 씨가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가오리 아빠 아내가 부르는 소리를 듣지 못한 동덕 씨. 안 들려. 집안에서 좀 떨어져 있는 탓일까, 일에 정신이 팔려서일까. 가오리 아빠 안 들려. 이제야 듣고 놀란 토끼처럼 튀어 달려가는 동덕 씨. 아이고. 아유 나 근력 없어 어지러워. 뭐야. 하루에도 수없이 마이크로 동덕 씨를 불러대는 완금 씨. 목 아래로 신경이 마비돼 혼자서 눕지도 못하니 동덕 씨는 하루에도 수없이 방안을 들락날락 해야 한다. 망가져서 내빛이 나가고 싶으면 좀 이따가 안정을 한 다음에 나가. 오늘따라 완금 씨는 힘겨워 보인다. 늘 밝고 당당해 보이지만 1년 12달 방 안에서 앉았다 누웠다만 반복하다 보면 몸도 마음도 왜 지치지 않겠는가. 왜 이렇게 뻗어? 순간 동덕 씨의 마음이 애잔해진다. 이 어깨 조금만 빼봐. 건강할 땐 마당발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활동적이던 아내를 생각하면 더 그렇다. 근데 그렇게도 안 들려? 아까 그렇게 힘없이 불리는 줄 알았지. 아 이거 불렀잖아. 여보셔! 이렇게. 바로 집 앞을 나가는데도 마음이 무겁다. 어휴.
한편 이 시각 큰아들 바울이는 자동차 정비 학원으로 향하고 있다. 올해 고3인 바울이는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한 인문계가 아닌 실업고등학교 기계과에 지원했었다. 어려운 집안 형편을 생각해서였다. 졸업을 앞두고 바울이는 자동차 정비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 열심히 노력 중이다. 여기 없어졌다, 소리. 기내사야 아주. 엄마가 사고를 당했을 때 초등학교 2학년이었던 바울이 늘 자상하게 하나하나 챙겨주던 엄마의 빈자리는 생각보다 크고 허전하기만 했었다. 이렇게 사춘기 시작할 때요. 항상 어디 놀러 가면 바닷가를 많이 갔거든요. 갔는데 가족들하고 많이 다니잖아요. 근데 나는 혼자 다니고 친구들이랑 가는 게 그때 남들은 다 가족끼리 엄마 아빠끼리 이렇게 같이 가는데 나는 혼자 있을 때 그때가 엄마 아빠의 빈자리를 많이 느꼈어요. 토요일이라 일찍 집에 온 요한이가 공부를 하고 있다. 형 바울이와 달리 요한이는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고 있다. 어려운 집안 형편을 생각하면 마음이 약해질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뒷바라지 해줄 테니 걱정 말라는 형의 한마디가 큰 힘이 되곤 한다. 마음이 해이해질 때마다 각오를 다지곤 하는 요한이. 고생하는 부모님께 호강 한번 시켜드리고 싶은 게 그의 소원이다. 그 시각 동덕 씨는 아내를 위한 작품을 만드느라 부산하다. 재료는 폐 건축물에서 나온 목재들. 이런 폐기물도 동덕 씨에겐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재료다. 어느 집에 문틀이었을 강목. 이런 것도 동덕 씨의 손을 거치면 새로운 작품으로 탄생한다. 동덕 씨는 손재주 하나는 알아줄만 하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솜씨도 날렵하고 아이디어도 풍부하다. 자신을 위해 늘 무언가를 하는 남편. 그런 남편에게 늘 당당하게 맞서지만 속으로는 고마움과 미안함을 느끼고 있다. 어느 하나 남편의 손이 안 간 것 없지만 자기를 위해 또 평상을 짜는 남편의 모습에 왠지 모를 미안함이 느껴진다. 몸만 성하면 이런 데 뭐 앉아있을 타입도 아니지만 그래도 저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런 데라도 이렇게 나와 있어가지고 바깥이라도 좀 보고 또 더울 때 방에 너무 더울 때 이런 데 나와서 시원한 바람도 쏘이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얼마 후 서산 시내에 나갔던 시어머니와 아이들이 집으로 들어선다. 가장 반가워하는 이는 완금 씨다. 공부해줘.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없다는 표정이다. 고마워, 사랑스러워. 바울이도 김바울 엄마가 오랜만에. 싹싹한 요한이와 달리 무뚝뚝한 바울이. 이 해는 받기만 해. 받기만 해? 예, 아유 오랜만이 고맙다. 오랜만이네. 아 얘는 안 해줘. 내가 하기만. 왜 그러니? 어느새 다 커버린 아들이지만 엄마에게는 여전히 품 안의 자식이다. 참 모자. 아이고 식구들 오니까 또 아주 그냥 사람 사는 갑자기 것 같아. 많아졌네. 예. 동덕 씨가 든든한 원군을 얻었다. 그 역시 아이들이 집에 오는 주말이 기다려진다. 많이 모자라. 아 됐어 여기는 그렇게 안 해도 되잖아. 혼자 하기에 벅찬 집안일들을 거들어 주는 건
아이들뿐이기 때문이다. 물을 대고 밑에 나와. 야 거기로 땡겨 이제. 바울이 아빠, 예? 나 어지러워서 들어가 누워야겠네. 어지러워서 팍 들어가 누워야.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몸이 안 좋은지 그새 들어가겠단다. 팔 밀지 말고. 마치 여왕 마마가 행차라도 하듯 무릎 꿇고 헌신하는 동덕 씨. 새신랑이 신부 없는 걸 보면 가벼운 종잇장 들듯 잘도 없건만 동덕 씨에겐 큰 바위 하나를 들어 옮기는 것만큼이나 어렵다. 아내 스스로 몸을 지탱할 수 없어 몸이 축 늘어져 버리기 때문에 더 무겁다. 그 정렬이. 아유. 동덕 씨도 숨이 턱에 차오르지만 아내 역시 힘들어 보여 오늘은 고달픈 내색조차 할 수 없다. 하루하루가 나갈 땐 항상 마이크부터 무슨 일이 있으면 언제라도 부르라는 것이다. 애기 됐나 봐. 체온 조절이 안 돼 한여름에도 춥다고 이불을 끼고 사는 아내. 아유. 아내 돌보는 일이 답답하고 짜증나다가도 이런 아내 모습을 보면 그런 마음은 봄눈 녹듯 사라지고 자신만을 바라보고 사는 아내의 처지가 한없이 측은해진다. 평상은 완성됐는데 가장 중요한 일이 남았다. 다른 집 평상에는 없어도 되지만 이 집 평상에만은 꼭 있어야 하는 것. 바로 아내를 앉힐 때 버팀목 역할을 해줄 장치다. 건강할 때 아내 손잡고 여행 한번 못 가보고 이제 와서 바깥바람 쐬라고 평상이나 만들어주고 있는 자신이 후회스럽기만 하다. 며칠 전 폐차장에서 얻어온 안전벨트도 단다. 이 평상에 앉아 행복해야 할 아내를 생각하니 바느질하는 손도 마음도 바빠진다. 안전벨트가 아내 몸에 맞을지 가늠해보는 동덕 씨. 하루 종일 매달린 작업이 드디어 완성되는 순간이다. 집 앞에 가로등이 생기자 너무 좋아하는 아내를 보면서 평상 하나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던 동덕 씨. 이렇게 커 보이네. 이제 아내에게도 특별한 생활 공간이 한 군데 더 생긴 셈이다. 아내와 이곳에서 함께 시원한 여름을 보낼 생각에 마냥 행복해진다. 오늘 먹어라. 아이들이 다니러 와도 맛있는 음식 한 가지 해줄 수 없다는 게 늘 마음에 걸린다. 오늘의 별식은 구운 감자. 썼나가 뭐야. 침대는 비좁아도 행복하기만 하다. 그래. 아빠 이거 구웠다고요 이게? 엄마가 재물인데. 아, 너무 가면서. 이런 게 자식 키우는 재미건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살아온 게 마음 아리다. 너처럼 쉬는 날이니까 바울이 나랑 하고 요한이 너 엄마 뭐 부탁할 거 있을 테지 뭐. 그래, 알아서 엄마 지켜. 엄마 지키던지. 늘 아내의 지시만 받던 동덕 씨가 오늘은 아들들에게 명령을 내린다. 이거 빗자락으로 싹싹 쓸어. 동덕 씨 대신 완금 씨의 감시망에 포착된 사람은 요한이. 아이들 역시 엄마의 잔소리를 듣는 일엔 이력이 났다. 동덕 씨는 내친 김에 그동안 미뤄왔던 일을 해결할 참이다. 언제부턴가 물이 새는 라디에이터. 그러나 수리비가 만만치 않을 것 같아 차일피일 미뤄오고 있었는데 바울이가 온 김에 고쳐볼 생각이다. 그래도 명색이 자동차 정비사 자격증을 준비하는 기계과 학생이니 천군만마를 얻은 양 듬직하다. 이것도 빼야지 않나 라디에다? 연결돼 있는데 라디에다. 그게 뭔데? 헷갈려 그러네. 낡은 라디에이터를 떼어내보니 동덕 씨가 봐도 한심하다. 그동안 어떻게 차가 굴러다녔는지 신기할 정도. 어디가 떨어졌나 보다. 얼마나 심하게 부식이 됐으면 누런 녹물이 쏟아져 나온다.
웬만한 건 그냥 참고 넘기고 이 없으면 잇몸으로 사는 동덕 씨. 꼼꼼하고 완벽한 아내와의 잦은 마찰은 이런 성격 차이 때문이다. 선생님 물이 얼마나 돼요? 정비업소에 가면 수리비가 많이 들 것 같아 직접 부품 가게에 가서 라디에이터를 사왔다. 헌걸 떼낸 자리에 새로 사온 라디에이터를 장착해 보는데 야, 이거 이상하다. 혹시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이거랑 고정을 한 데도 없잖아. 이거 아니다. 재치가 아니다. 응. 다른 거 아니. 아빠 차에 안 맞는 부품을 사왔는지 잘 들어가질 않으니 이런 낭패가 없다. 할 수 없이 라디에이터를 바꾸러 부품 가게로 향하는 동덕 씨. 이 시각 요한이는 방 안에서 엄마를 위한 서비스에 전념하고 있다. 잘 읽어보면서 써. 엄마의 잔소리를 들어가며 성경 구절을 치는 요한. 성경 구절 보는 게 유일한 낙인 엄마를 위해 집에 들르면 하곤 하는 일이다. 완금 씨는 이런 아들이 고맙고 기특하다. 손을 움직이지 못하니 천정에 붙여놓고 읽는 방법을 써왔다. 좋죠. 새로운 말씀 보니까. 옛날 본 거는 애우다시피 했는데 이제 또 새로운 말씀 보니까 또 좋죠. 한편으로는 모처럼 집에 와 주말인데도 쉬지 못하고 이런저런 심부름에 또 잔소리에 시달리는 아이들에게 미안하기도 하다. 요한이는 요한이대로 남들이 쉽게 하는 책 읽는 일 정도도 못하고 이렇게 지내는 엄마가 가여운 생각뿐이다. 시내 부품 가게에 간 동덕 씨가 돌아온 건 저녁 무렵. 본격적인 일은 시작하기도 전에 지쳐버린 형국이다. 과연 차를 고칠 수 있을지 걱정스러운 마음뿐이다.